오늘은 노무현의 죽음 그리고 우파의 분열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 신문에서 본 인터뷰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보통 이제 사람들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이제 기자들이 하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내가 부정부패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내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인터뷰 내용이 보통인데, 제가 좀 아주 참신한 그런 충격을 받았던 인터뷰 내용 중에 뭐냐 하면, 기자가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이미지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나를 기억하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왜 나를 기억하죠? 난 그 기사를 보고 너무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계시구나. 예. 그들이 왜 나를 기억하냐는 겁니까? 왜 기억하냐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죠. 그들이 왜 나를 기억하죠? 예. 그러니까 철저한 주체의식이 강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노무현의 죽음에 관해서 이것이 우리가 그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는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좀 초연하게 그들이 왜 나를 기억하죠? 이러한 자세가 좀 있었다면 오늘날에 이런 사태가 이런 식으로까지 와서 누구를 개인 숭배하고 숭상하고 죽은 것까지 미화하고 이런 일은 좀 없었지 않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에 그 인터뷰의 내용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화면에 박근혜 대통령의 좀 초췌한 모습을 띄울 수밖에 없어서 좀 마음이 가볍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만났던 분들 가운데 본인은 자기 말로 우파라고 하면서 아주 무자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이 자살해라 이겁니다. 노무현처럼 확실하게 자살해서, 노무현은 지 한 몸 죽고 100명 살리지 않았냐. 이건 자기 혼자 살아갖고 100명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잔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틀렸으면 제가 여기서 그것을 따져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건 분명히 틀린 이야기죠. 왜 그런 이야기가 틀린 이유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왜 나를 기억하죠? 하는 이런 초연한 자세, 이런 게 좀 있으면 노무현처럼 죽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노무현처럼 죽어라. 또 저만 해도 그 사람들이 왜 나를 기억하죠? 하는데 좀 동의하는 입장이라서, 저만 해도 그 노무현 씨가 자살한 사유를
뭐 뇌물죄에 대한 어떠한 관련된 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살했다 이렇게 좀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매듭을 지었고 그것으로 다 봉합되는 바람에 모든 게 다 묻히고 끝났다. 그게 그 사람 자살의 동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 그리고 뭐 그러한 설명에 부합해서 본다면 뭐 본인도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이제는 노무현을 버릴 때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 본인이 많이 그러한 지금 현재까지 이제 밝혀진 수사가 이제 밝혀진 거에 의하면은 뇌물죄를 증거는 거의 명백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본인이냐, 아니면 배우자냐, 아니면 가족 전체의 책임이냐, 뭐 그러한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고, 뇌물죄의 기수, 뇌물죄의 성립은 뭐 명백한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 노무현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그 오점인 것 같아요. 예. 노무현이란 분은 굉장히 숭고한 분이고, 뭐 이런 분인데 이런 사람이 뭐 뇌물죄를 지었다는 것이냐, 또 그것이 이제 드러나니까 굉장히 그것을 감추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히스테릭하게 아주 극단적인 반응을 해오는 것이 소위 말하는 노사모, 그런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저 같은 입장은 뭐냐? 저 같은 입장은 어떠냐 하면요, 그냥 그 노사모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노무현의 뇌물죄에 대해서 덮으려 하고 자신들이 순항했던 사람에게 오점이 가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왜 나를 기억하죠? 하는 이런 초열한 자세에서 바라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노무현을 지지한 사람도 아니었고, 저는 뭐 그때 이회창 씨를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씨를 제가 뭐 지지한 입장도 아니었고 노무현 씨에게 뭐 투표를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또 노무현을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요, 그러면 그렇지 뇌물죄 먹었지 뭐 권양수기가 먹었지 이러면서 굉장한 비판을 합니다. 그 사람 깨끗한 사람은 아니라고, 이거 뇌물죄가 증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노무현을 옹호하는 사람이나 또 비판하는 사람이나 모두 이 노무현의 뇌물죄, 그 박연차 관련 뇌물죄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입장은, 저는 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뇌물죄를 뭐 저지르지 않는 그런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가설 자체가 저는 없습니다. 그런 자체가 없고, 인간은 그렇게 깨끗한 존재, 내가 그렇게 깨끗한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게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를 필요 이상 존경할 필요도 없고, 누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억지로 우리가 그렇게 존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나는 나고 노무현은 노무현이고, 그 사람이 무슨 뭐 뇌물죄를 지었다고 해서 뭐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 깨진다. 그러면 그 만들어낸 그 존경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뭐 때로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뭐 둘 사람 사이에
커다란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냐? 아니죠. 그냥 도찐 개찐입니다. 도낀 개낀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은 원래가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무현은 절대로 뇌물죄 같은 거를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비판적 숭앙,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무비판적 숭앙, 절대 저 사람은 그런 뇌물죄 같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자살 사건으로 입증되었다. 뭐 이게 아주 극단적 노사모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걸 들으면 참 도라도 한참 도른 사람들의 이야기다. 도라도 한참 도른 사람들이고 좌파적인 성향 이런 거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걸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뭔가를 믿고 싶은 거죠. 뭔가 깨끗한 사람이 있다. 왜?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쿨하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뭐 선한 사람 없다 이러고 나가면 좌파라는 이러한 어떠한 좌파적이다. 저 사람은 좌파다 하고는 이러한 종류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좌파라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출현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그러한 전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순적 어떠한 전제, 노무현이라는 깨끗한 인간이 존재한다. 그는 뇌물죄를 절대로 범할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순항한다. 그러한 자도취적 무비판적 순항이 나오게 된 그 근본 심리는 본인이 그렇지 않은 그 어떠한 그 범죄적 성향을 자기에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어떠한 사람이 메시아처럼 존재할 것이라는 이런 환상을 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이 깊이 최면의 상태에 들어가고 의식화되면 이제 이것이 거대한 그 인민재판을 일으키는 집단, 폭력적 집단,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것이 촛불 폭력 민중입니다. 그것은 증오심으로 가득 차인 것이었고 그것이 노무현의 자살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 그 현상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그 현상이나 그 같은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는 노무현 씨가 뇌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뇌물을 먹었기 때문에 뭐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이 뇌물죄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산에 호랑이가 살아있으면 그 호랑이는 매일 사육을 합니다. 산돼지를 죽이고 토끼를 죽이고 이런 걸 그 호랑이는 매일 합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뇌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면 그것이 법적인 뇌물이든 아니면은 법적인 뇌물이 아니든 간에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지금 왜 지금 그 특활비, 국정원의 특활비에 대해서 왜 박근혜 정권 때만 수사를 합니까? 그거는 이미 관행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모든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또 그 특활비 이런 거 다 문제 지금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권에서 호랑이가 살아있으면 그 호랑이는 토끼를 죽이든 멧돼지를 죽이든 피를 묻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연계에서는.
근데 그거를 꼭 이명박에게만 수사를 하고, 김대중 노무현에 대해서는 수사 안 하고, 그러면 이건 뭐가 잘못이냐면은, 호랑이가 있는데 이쪽 산에만 가서 사냥하는 거와 똑같아요. 사냥해서 호랑이 보고 네 입에 피 묻었네? 너 토끼 잡아먹었지? 너 사형.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저쪽 산에 가서 호랑이 잡아먹으면 똑같아요. 근데 저쪽 산은 호랑이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니까 호랑이가 밤에 뭐 잡아먹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하는 이야기가, 이쪽 산의 호랑이는 사냥을 안 해. 이쪽 산의 호랑이는 뭐 신선이야. 우리는 호랑이를 숭배해. 그러면서 뭐 재물 갖다 바치고 기우제 지내고 뭐 하는 이러한 야만적이고 아주 원시적인 이런 사고에 갇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집권자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제가 아주 극렬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산에 살고 있으면 그 호랑이는 사육을 합니다. 근데 저쪽 산에 있는 호랑이는 수사를 안 해요. 예. 수사를 안 했으니 뭐 사냥 장면이 나올 수도 없죠. 이쪽 산에는 가서 수사를 해. 예. 그리고 호랑이가 죽인 멧돼지 피 갖다 놓고 너가 호랑이 잡아먹은, 멧돼지 잡아먹은 범인이다. 이래가지고는 재판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 노무현 씨가 뇌물을 먹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았고, 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특히 더 비판하지도 않았고, 또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노사모였다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노무현 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노사모였다면, 저는 뭐 노사모가 아니니까 노무현 씨를 뭐 존경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은 뭐 우리나라 발전 갈아먹은 사람인데, 그러나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뇌물죄를 먹었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시각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호랑이에요. 호랑이가 산에 살아있으면 뭐 피를 묻히는 겁니다. 밤에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런 겁니다. 그걸 뭐 특별한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라든지 존경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게 너무 우매한 겁니다. 우매한 거. 그러한 우매한 시각을 한쪽에만 적용하는 것, 이것은 우매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우매한 시각을 갖고 있으면 그냥 혼자 장님이니까 그걸로 괜찮습니다. 근데 이 장님이 된 사람이 한쪽만 무조건 막 수사하고 한쪽을 파괴하고 또 한쪽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예. 자기 눈에는 자기는 그런 식으로 우매하고 원시적인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뇌물죄, 국정원, 특활비, 유형, 이거 수사해야지. 이러한 아주 원시적이고 우매한 이 사고방식, 장님의 경지에 있는 건데, 그러면서 한쪽을 무자비하게 파버리니,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무자비하게 도끼 갖다 막 휘두르니, 그건 맞는 사람들은 그냥 막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두의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왜 나를 기억하는가, 당신은 남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왜 나를 기억하죠? 하면서 쿨하게 대답했던 어떤 그 사업가의 인터뷰가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치 현실, 박근혜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재판정에 세우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것을 이런 원시적이고 아주 그 무식한 이런 방식으로 한쪽만 수사해서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왔어요. 국정특활비가. 그거를 이제 와서 한쪽은 내버려두고 이쪽 산만 샅샅이 튀져서 여기 살고 있는 호랑이는 모조리 사륙자이다. 모조리 체포해서 죽여라 하는 이런 식의 지금 횡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